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 지수의 흐름은 참 제한적인 등락폭을 나타냈고요. 특히 그 안에서의 또 빠른 종목별의 차별화 장세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작을 좀 복귀해보고 또 히든 종목도 살펴보시면서 내일 전략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는요.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1212TV 검색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전문가님 명동고래 전문가님 될 것 같은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출연자 그럼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브리핑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여전히 연출이 됐는데요. 살펴보게 되면은 지수에 보다는 수급 그리고 이슈에 조금 더 반응을 민감하게 하는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살펴보게 된다면 자동차, 배터리 2차 전지 역시나 흐름들은 계속해서 맥락 이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74포인트 선에 마감, 코스닥은 879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엔텍입니다. A+ 라이프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오늘 장 외로 9%대 강세 보이면서 오늘 종목은 4,790원 현재까지만 계속 등락률 9%대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도 어떻게 움직일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선선제 살펴보시죠. 조선에 대한 업황들 이제 개선세가 뚜렷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들리고 있죠. 여기에 더불어서요. 또 조선철강 선선업계 새 먹거리를 위해서 해상 풍력 선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조선선제 9%, 또 메디콕스 관련해서 8%대로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보시면 가온칩스 역시도 오늘 7%대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종목들 안에서의 공통점은 역시나 조선 계속 강하게 갈 수 있는 건가라는 기대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작 좀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전문가님 바로 명동고래 전문가님 되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참 제한적인 등락폭 속에서 빠르게 또 종목별의 화려한 플레이들이 돋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장을 보면은요, 하나 느껴지는 것이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주도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세하게 좀 전해 듣고 싶습니다. 과연 실적 어느 쪽으로 좀 바라보셨는지 또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주도주 중심의 장세가 펼쳐지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 긴축 기조가 아직 풀린 상태가 아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주식들이 다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개념 성장주 대신에 실적이 성장하는 그런 핵심주 중심으로 압축돼서 올라가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섹터별로 보면은 뭐 2차 전지 쪽에서 일부 부분이나 아니면 전기차 부품 쪽에서 부품주에 관련되는 것들 그다음에 방위산업들도 실적이 굉장히 수반이 되고 있죠. 그다음 조선도 신조선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실적이 이제 수반되겠다 싶으니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쪽도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을 하겠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를 보였습니다. 실적주 압축 장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실적, 대빵은 실적입니다. 자, 이렇게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함께 시원하게 또 간단하게 시장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픽했던 이슈 체크를 좀 해볼 시간이 될 텐데 배터리 선진국 대 거름마 유럽 대결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K배터리 핵심 파트너에 대한 이슈를 들고 오셨어요. 사실 이 이슈는 지난주쯤인가요? 나왔던 기사인데 오늘 왜 봐야 돼요?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2차 전지는 뭐 앞으로 한 10년을 내다볼 만한 굉장한 메가 트렌드 주도주기 때문에 길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짧게 끊었어도 굉장히 그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도주기 때문에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게 며칠 지났지만은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요. 유럽이 아주 기술력이 좋을 거다. 배터리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유럽이 따라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거리와 또 하나는 중국이 굉장히 무섭게 추격을 하고 또 물량으로 또 아니면은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또 수량 자체에서 보면 지금 중국이 앞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일거에 해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보여준 자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유럽의 태세 전환 때문에 K배터리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헨센이라는 유명한 그런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4대 연구소 중에 하나인 거기에 박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국은 배터리의 선진국이다. 그리고 유럽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배터리의 선진국하고 걸음마 단계인 유럽하고는 대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이라든가 양산력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하면은 독보적 수준이라는 겁니다. 한국이. 독보적 수준이라서 게임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적어도 우리가 적어도 이제 유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K배터리의 기술과 양산력이 독보적 수준에 가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나타내 주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또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일본의 렉서스가 6월 말에 최근에 전기차 신차를 하나 판매를 했어요. 이게 아마 앞으로 자기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전기차가 출시됐다. 이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는데 주행거리를 감아보면은 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를 보면 377km에 불과해요. 너무 짧은 것이죠. 지금 300km대 같으면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 탈 겁니다, 아마. 지금 이번에 그 아이오닉 6가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 주행거리가 얼마냐면은 약 5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죠. 그런데 렉서스가 377이니까 500km대하고 300km대는 뭐 하늘과 땅 차이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전기차의 최고의 이제 두목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최고의 두목은 테슬라죠. 테슬라의 모델 Y가 최근에 와서 가장 이제 히트치는 그런 모델인데요. 이게 511km예요. 511k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아이오닉 6는 테슬라의 모델 Y보다도 훨씬 더 한번 주행거리가 1회 충전했을 때 주행거리가 더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뭘 표현해 주냐면 기술력의 차이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한국의 K배터리의 수준이 이미 유럽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술력도 있다 해서하는데 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중국이 굉장히 물량으로 치고 나오는데 중국이 무섭지 않는가 했는데 사실은 중국도 무서운 게 아니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중국은 물량으로서 한번 부상을 한 것이지 기술력이나 양산력에서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K배터리는 앞으로 아마 5년 내지 10년 동안 아주 순항을 하면서 여기에서 굉장한 대박주들이 많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많이 고를 수 있는 황금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히려 배터리의 또 선두주자가 저희 또 우리나라였고, 또 오히려 유럽이 아직은 좀 아장아장 걷고 있는 걸음마 단계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점은 그렇구나라고 좀 해석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이 기사를 들고 오셨는지 알 것 같네요. 자, 궁금증 더 있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 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고래 전문가님 가까이 보이는 네모난 그림 있죠?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돼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 QR코드 스캔, 그리고 8479 누르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K배터리 핵심 파트너. 그러면 우리가 K배터리 쪽 배터리를 봐야 된다는 건데 주요 그러면 섹터라고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쪽일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배터리 안에서 네. 많은 섹터가 또 있죠. 많습니다. 자원, 광물 섹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재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양극재 섹터가 있고, 음극재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 전지의 장비주의 빅사이클에 지금 들어간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빅사이클에 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 빅사이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시세가 크게 나는 대박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2차 전지 장비주의 빅사이클에 들어가는 것은 이 배터리 3사가 국내외에 공장을 지금 엄청나게 설비를 증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캐나다에도 증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북미 지역도 증설을 엄청 하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증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설을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비 발주 사이클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는 거죠. 원래 상반기에 장비 발주가 약간 줄었었는데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이제 특히 북미 쪽에 조금 줄었는데 그거는 북미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심해갖고요. 여러 가지 비용이 조금 많이 들다 보니까 약간 장비 발주를 늦췄어요. 그래서 하반기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장비 발주의 사이클이 도래한다. 그래서 시세가 좀 크게 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요. 약 1년간 양극재나 소재 기업에 비해서는 장비주가 기간 조정을 조금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많이 거친 것들이 에너지를 이제 응축하고 있으니까 폭발력이 더 세죠. 그리고 시세가 상대적으로 덜 났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양극재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쪽은 시세가 좀 길게 났죠. 그러니까 그보다도 이제 탄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핵심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났던 게 윤성 FNC나 하나기술이나 등등 기타 등등 몇몇 개 종목들이 좀 시세가 많이 났는데 아직 시세 안 났는 것들도 그다음 출발하는 초기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장비의 수준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적어도 2025년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2025년 정도까지는 피크에 이를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북미 지역의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데요. 이것이 아마 2025년 정도 되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 1차적으로는 마무리 단계 될 것 같고, 그거로도 물론 계속적인 공장은 더 짓고 하겠지만은 피크에 이를 것 같다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하반기까지는 또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2차 전지 장비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 보내주세요. 노란 톡방 링크 계속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오른쪽으로 쭉 옆에 보면 유망주 PNT라고 또 우리 전문가님 옆에 딱 써 있는데요. 네. PNT 딱 이 종목을 꼽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PNT는
롤트롤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상당히 좀 고난이도의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이용한 코팅이나 슬리트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대장급의 우량주 기업입니다. 상당히 전에부터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2, 3년 전에만 해도 장비주들, 2차 전지 장비주의 대장은 누굴까 했을 때 바로 이 PNT라는 종목을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약진하는 기업들이 한두 개 더 생겼어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대장주는 이 PNT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주가가 오랜 동안에 긴 박스권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쉬었다는 얘기죠. 오래 쉰 놈이 더 크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쉬었다. 그래서 기간 조정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좀 농축시켰다 하는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배터리 3사의 캐파는 계속 증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실적 성장주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부터 2025년까지는 캐파가 계속 증설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도 따라서 계속적인 장비의 투입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거는 쉽게 끝날 주식이 아니다는 것이고, 적어도 1, 2년 이상은 계속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고가의 추격 매수를 막 해야 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약간의 눌림목 조정이 조금 나와주면 늘 들어가면은 그게 조정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또 적당한 매수 타이밍이 된다 하는 관점에서 좋은 매수 기회를 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적 좀 수혜주로 보고 계신 게 바로 PNT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궁금증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네 글자 보내주시고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히든 공략주 들어가 볼까요?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공개가 되는 그 히든 공략주 전문가님 힌트를 좀 오늘 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알쏭달쏭하게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알고 싶어요. 어떻게 네, 그래서 첫 번째 알쏭달쏭한지. 힌트는 장비업계에 새로운 톱티어를 노린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장비업체는 아닙니다. 약간 알려지기는 하지만 우량한 기업인데 그러나 새로운 탑티어를 노린다. 이렇게 해서 매년 성장을 계속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기업은 아니고요. 약간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평가 성장주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대장주까지는 아닌데 대장주가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또 탑티어가를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정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종목명 맞추신 분들은요. 저희 10분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끝나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명동고래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런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그 2차 에코프로, 2차 전지 대장이 에코프로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의 두 개의 핵심 종목이요. 오늘 실적을 갖다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이 약간 저조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도 좀 심하게 나타났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 전반의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는 섹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재, 자원, 광물부터 시작해서 또 특수 소재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리막, 동박, 알루미늄 박부터 시작해서 장비까지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이 다양한 섹터에서 어떤 섹터는 투자해봤자 앞으로 2, 3년 동안 돈 하나도 못 벌 섹터가 있어요. 쪽박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대박 섹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먼저 업종과 섹터를 2차 전지 안에서도 구분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실적 공개됐는데 2차 전지 전망과 대박 쪽박 종목은 과연 무엇인지 구별해 보시기 바랄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잠시 뒤면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종목명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 바로바로 연락 주세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79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심히 일하는 네온님의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저 유니온 머티리얼 갖고 있는데요. 20%에 4,890원입니다.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요. 매도의 관점으로 아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유니온 머티리얼 아예 매도로 바라보고서 지금 이제 던지실 생각인데 지금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주식이 단기 네.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할 수도 있고, 사람의 그쵸. 어떤 철학과 원칙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잠깐 이 기업을 보면 지금 한 10% 정도 손실이 나셨는데, 기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의 갈륨 수출 통제 수혜주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갈륨 소재 이거에 대해서 펠라이트 마그네트라는 것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료 관련주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죠. 기업 내용은 뭐 그렇게 신통치는 못합니다. 기업 내용은 좋지가 않은데 실적은 저조하고요. 한 2억 정도 적자가 났거든요. 적자 났는데 이런 재료빨 때문에 한때 주가가 세게 7,8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빠졌던 주식인데 아마 이게 좀 빠지면서 조정 좀 받고 해서 한 차례 더 가지 않을까 싶어서 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빠져하고 지금 바닥에서 또 이제 지금 중국 정부의 이런 통제 때문에 여기 약간 부각 때문에 또 좀 튀는데요. 이런 주식은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은 크게 목표를 삼으면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건 순전히 재료고 실적은 수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의 주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은 뭐 실적도 수반 안 되고 적자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사신 가격은 한 4,890원인데요. 그 정도 이상은 막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5,000원이 넘으면은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요? 5,000원에 저항선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한 5,0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5,000원이면 좀 매도를 하자라는 또 전략을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이어진 두 번째 문자 사연, 짜잔! 필명인 짜잔입니다. 자, KCS 9,020원에 10% 비중이요 라고 하셨어요. 살펴보겠습니다. 뭐 양자 관련해서 분명히 6월 달에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았던 종목인데 그때 사셨는지 지금은 사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조금 높게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다시 한번 이런 모멘텀은 돌까요? 네, 이 회사를 보면은요, 이런 회사의 종목에 사신 걸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 좀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걸 여쭤보고 그건 뭐냐 하면은 네. 기업을 이런 주식을 샀을 때 왜 샀느냐. 그래서 업의 본질과 기업의 내용을 네네. 좀 알고 사셨나.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네.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물적 분할된 기업인데요. 솔루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하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 보면요. 이 시세가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길게 성장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이 업계에서 뭐 최고로 우량하다고 하는 게 삼성 SDS 같은 건데, 삼성 SDS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회사도 주가가 보면 별별 없거든요. 성장을 못해요, 잘. 근데 그런 것도 성장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더 성장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지불하고자 하는 그 소비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도 정말 잘 못 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이름만 그럴듯하게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지 사실상은 돈은 잘 못 버는 회사다 이런 얘기예요. 매출도 정체돼 있고 영업이익도 감소되고 있고 시총은 한 89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 챗GPT 연관돼 갖고 한번 시세 났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소프트웨어가 실적이 수반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런 것들은 뭐 짧은 하루 이틀 반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손절매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최대한 빠르게 또 여러분들도 정리에 대한 의견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살펴보시고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문자 사연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나게 일하는 네오님. 두산 에너빌리티요. 비중 한 10%에 23,000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중은 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긴 하는데 지금 가격대가 23,000원이거든요. 전문가님 이 정도 가격대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뭐 친환경 사업에 돈도 투자한다고 하고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가 원자력 관련주로 유명하죠. 네. 그로 유명한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후장대형 기업으로서 뭐 실적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참 죽으라고 안 가면서 주가가 박스권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신 분들은 이래 생각할 거예요. 아니 뭐 원전 관련이고 실적도 조금씩 매년 좋아지고 있는데 말이야 주가가 왜 이렇게 못 오르고 박스권이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장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이게 출발 가격이 얼마에서 출발했냐면 사실 바닥이 얼마에서 출발했냐면 2,100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갖고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대형주가 무거운 대형주가 바닥에서 15배가 났다고요. 15배가 한번 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물린 사람이 겁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을 소화하기 전까지는 가볍게 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무거운 상태가 돼 있고 또 이게 원전 관련해서 뭔가 성장성이 있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회사가 앞으로 최고로 시세가 많이 날려면은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여기에서 대박이 터져야 되는데 그거 앞으로 10년 후에 8년에서 10년 그 후에 이제 대박이 터질 거라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치는 주지 마시고 뭐 23,000원까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라면은 한 2만 원 정도에 팔고 나와서 딴 쪽으로 교체 매매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세 종목 모두 거의 뭐 교체 매매에 대한 이야기 뭐 얘기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그럼 어떤 거 봐야 돼요? 어떤 종목 봐야 돼요? 궁금하시다면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거나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셔서 오늘 밤 온라인 무료 방송 보시면 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또 전문가님 자세히 알려주실 겁니다. 고민 많으시면요. 언제든지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슈팅스타 포털 검색창에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즐기며 살자님의 필명을 들고 계신 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화공영 50%에 8,520원 부탁드려요 라고 했는데 비중도 좀 많고요. 지금 종가를 오늘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손실이 지금 2배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8,520원인데 4,000원대거든요. 지금 종가가. 네, 한 반 토막 정도 났네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는 시총도 한 800억짜리 좀 되는데요. 이익도 한 6억 정도 내고 네. 재무 구조도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사시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은 뭐 토목 건축 같은 이런 거라서 레미콘 가격도 이제 많이 올랐어요.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이래서 이 건설사이거든요. 건설이 뭐가 앞으로 좋아질 게 별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토막이라도 손절매하는 게 낫겠다. 이 건설주의 미래가 밝으냐?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사기 전에요. 내가 이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성장 주기에 들어가 있는가? 사양 주기에 접어들었는가? 이런 것들을 꼭 판단하시고 주식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것들은 좀 반등을 이용해서 하루 이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죠. 그 반등을 위해서 손절을 치고 성장 섹터에 실적이 수반되는 성장 섹터에 눌림목 조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왜 이런 걸 또 보세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좀 이제 봤던 종목,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니까 한번 전략대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주린이님의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40% 비중에 47,898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셔서요. 주린이님께서 이 종목을 과연 왜 사셨는지 이런 이유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참 좋으련만 지금 손실폭이 있습니다. 이건 좀 계속 가져가 봐도 되는 걸까? 이수화학에서 좀 인적 분할해서 신규 상장된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비중은 조금 많으시네요. 한 네. 4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조금 고점에 사셨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이걸 보면은 이제 무슨 생각을 이렇게 지금 종목 분석을 해보면서 뭘 느끼느냐면요. 왜 추격 매수를 그렇게 했었을까? 대부분 보면요. 10명 중에 8명, 9명이 전부 많이 올라갔을 때 꽉 사버려요. 그러고 꽉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더라도 좀 출발하는 초기에 사거나 아니면은 시세가 좀 낮다가 조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사거나 이러면 참 좋겠는데 왜 많이 올라갔을 때 위에다 고점에 추격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지금 한 80% 이상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 내용을 보면은 이수화학에서 전고체 소재 부분이 인적 분할돼서 나온 회사인데요. 뭐 탈황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서 좋겠다 이래서 사셨는데 이것도 보면은요. 바닥 83,000원에서 45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8만 원에서 45만까지 올라간 것을 40만 원에 샀어요. 너무 비싸게 샀죠. 그렇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 위에서 샀는데 보나마나만 올라가는 거 보고 열받아갖고 좀 급한 마음에 조급증으로 사셨을 것이고 재료가 좋다, 기술이 좋다, 또 전고체라 그러니까 뭐 대박인가 보다 이래서 사셨을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전고체 부분도 지금 재료빨로 올라가는 거지 실제로는 돈을 벌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주식도 어느 정도 반등을 약간 주면은요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고 아마 본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루 이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반등 이용해서 탈출해보자. 탈출 전략 세워주셨어요. 마지막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황소님, 에코앤드림 46,100원에 30%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비중이 막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종목 지금 뭐 계속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도요, 보면은 시간 좀 보면은 약간 차트상의 모양은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3월, 4월에요, 거래량을 터뜨리고 3봉을 그린 다음에 3번이나 고점에서 탈출에 실패해서 좀 부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오르기만 하면 음봉이 쾅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많이 얻어맞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는 시세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판단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내가 장기 투자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런 것들은 짧은 반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매도 전략으로 나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매도 전략. 오늘은 뭐 전부 거의 대체적으로 전략이 좀 탈출하자 아니면 매도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를 좀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지금 히든 공략주 힌트 나가고 있습니다. 힌트 하나, 둘, 셋 차례대로 이제 시간 지나면 말씀드릴 건데요. 종목 알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종목 맞춰주세요. 맞추시는 분들 저희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쇼미더 애프터 서비스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애프터 서비스 해주실 종목 첫 번째가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네요. 지금 최고가 대비로 해서 수익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계속 좀 봐도 될런지 계속 우하향 곡선 하거든요. 우하향 곡선을 쭉쭉 그려가는데 이게 들고 가도 돼요? 아니 저 좀 전략을 바꿔볼까요? 이 종목은 좋아요. 보유 전략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유하자.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이제 바닥 같은 것을 잘 다지는 모습이죠. 바닥권에서 양봉이 한두 개씩 뚝뚝 일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뭐 차트상의 모양이 좋니 안 좋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거냐 하는 업의 본질과 기업의 변화에 대한 관점을 먼저 봐야 됩니다.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수산화 리튬 신공장이 7월 말에 준공이 돼요. 그러면 수산화 리튬은 굉장히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러한 업종으로서 이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을 주가들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신공장이 7월에 준공이 되니까 이거 준공되고 나면 이제 8월 이후부터는 매출과 실적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 수산화 리튬을 이번에 만들어내면은 8월부터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대규모 양극재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서 접촉을 벌써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지금까지는 이제 2차전지 장비 회사였는데 새로운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점에 와 있다. 지금까지 이 회사 주가가 많이 빠지게 된 것은 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지배구조상에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갖고 주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수산화 리튬 신공장도 준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장비 회사로서는 비교적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 충분히 빠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수산화 리튬 준공에 따라서 이제 8월부터 매출과 실적으로 잡히기 시작하고 양극재 기업에 납품을 한다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유 전략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차트보다는 앞으로 좀 보유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더 보자라는 측면으로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40만 원, 뭐 터치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제2의 9%로 되는 건가라는 기대감도 계속 솔솔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많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많죠.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양극재 회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업으로서 사실 포스코 그룹에서 앞으로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 같은 거는 사실 한 5년 내지 10년 박아놔도 좋아요. 그래갖고 수면제 먹고 자기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텐데 수면제 먹고 잘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 빠지면은 놀래서 주가를 쳐다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기업은 포스코 그룹의 일관 그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재료라든가 뭐 온갖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그룹에서 다 해주거든요. 또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은 전부 다 또 포스코 그룹은 튼튼하고 돈도 많아서 공장 지을 것도 다 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그냥 생산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양극재, 음극재가 다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눌림목 조정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가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양극재, 음극재가 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섹터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에코프로 BM과 더불어서 상두마차를 형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보유 전략을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는 보유, 수면제를 먹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이 종목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기술이란 종목이 됩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6월 말에도 52주 신고가를 했는데 연일 3거래 연속 계속 상승세. 오늘도 장중에 굉장히 최고가까지 13만 4,6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분리가 되고 대형 3사 고객사를 좀 들고 있죠. 그렇죠. 이 하나기술은 제가 여기 7만 원대에 추천을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러분들께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아주 행복한 투자를 하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7만 원에서 지금 오늘 12만 원까지 약 한 뭐 60% 가까이 수익이 났네요. 한 두서너 달 만에 났는데 이 하나기술은 앞으로도 이제 시세의 초기예요. 지금도 시세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뭐 20만 원대는 느끈하게 돌파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원래 기술 기반이 튼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일어나고 그래 유럽 쪽에다가 지금 장비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많이 이게 수주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기술력이 있는데도.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북미 쪽으로 방향을 돌려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영업을 좀 하다 보니까 다른 쪽 이제 영업 다각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상외로 최근에 와서 중국 쪽에도 1,720억짜리
아주 대규모 수주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 8월 넘어가면은 이제 국내 배터리 3사부터 시작해서 또 북미 쪽에 공장 짓는데 이런 데다가 많이 납품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관된 턴키 베이스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포괄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한 서너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에 속하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수주와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게 내년도 혹은 내후년까지도 상당한 성장성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져가시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또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든 공략주 저희가 또 힌트 첫 번째로 드렸는데 2차 전지 장비 업체의 탑티어를 노리고 있는 종목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가 오늘의 또 퀴즈가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아무도 정답을 못 맞추고 계십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항상 퀴즈를 어렵게 내셔가지고요. 네. 두 번째 좀 힌트를 이번에 좀 쉽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쪽에서 네. 이 두 번째 힌트는 요거는 조금 쉽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해주세요. 조금 어렵게 했으니까. 두 번째 힌트는요. 하이망간과 전극에 관련되는 투자를 대규모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더블 이상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주입니다. 하이망간 전극 투자하는 종목 굉장히 신규 매출이 지금 좋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네이버에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타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정답 알려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QR코드 네모난 거 스캔, 8479 누르고 입장하셔서 종목명 맞춰주시면 저희 상품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히든 공략주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히든 공략주 들어왔습니다. 진짜 탑티어를 노리는 또 2차 전지 장비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수주가 굉장히 또 좋다라고는 하는데 세 번째 힌트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때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네, 뭐 알려드리죠. 네, 알려주세요. 뭐 네. 어려울 거 있습니까? 세 번째 힌트는요. 턴키 베이스의 공급 계약을 주로 체결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해주는 회사인데 작년 매출을 완전히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이제 요번 그 6월 달에 수주 계약을 하나 맺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가 작년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내년 2월까지 여기 마무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 매출에 비해서 내년 매출도 또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회사는 매출액이 2배 가까이, 그다음에 순이익도 거의 2배 이상 이러면서 아주 고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여러분도 투자를 적극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뭐 애플파이님께서는 윤성 FNC인가요?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슈건님은 탑 머티리얼, 수기장님은 탑 머티리얼이에요. 소심한 네오님, 개미세븐님, 도동이님도 등아빠님 다 탑 머티리얼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오답도 나오긴 했는데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 두구두구두구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뭐 대다수가 말씀하신 그 집단지성의 제목이 맞네요. 탑 머티리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선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이 탑 머티리얼스는요, 정말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조금 알려져 있죠. 아주 우량주가 알려져 있는데 참 좋은 회사가 맞아요. 우선 이 회사는 2차 전지의 공장을 설계하는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턴키 베이스 수주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설계부터 시작해서 공장 돌리는 까지 싹 다 이렇게 이 회사가 다 관여돼서 그 솔루션 전체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2배 이상 매출과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장비 중심으로 솔루션 전체를 해결해주는 장비 중심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새로운 사업 영역을 이제 투자를 대규모로 이번에 또 했어요.
그거는 완전히 신규 사업 분야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이만간 양극재 공장을 247억을 주고 투자를 했어요. 그다음에 전극 파운드리 공장을 또 106억을 주고 투자를 해갖고 이게 투자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으로부터 이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매출이 나오면서 양극재 공장 쪽에서도 약 500억 이상, 한 60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극 파운드리에서도 한 4, 500억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신규 사업에서만 한 1,000억 이상 매출이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700억짜리 또 수주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내년 2월 마무리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 가면은 매출액이 2배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익도 한 3배 정도. 그리고 보면 재무 구조를 보면은 부채가 아주 적고요. 굉장히 탄탄한 우량 기업이에요. 그래서 참 조정도 조금 받아서 느긋하게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 참 우량주다.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 회사가 최근에 투자 계약을 하게 된 것이 뭐냐 하면 6월 9일 날 작년도 매출 전체를 상회하는 700억짜리 턴키 베이스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요. 내년 2월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완전히 끝나고 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내년부터는 또 뭐가 있냐면 내년이 진짜 대박인 거죠. 왜냐하면 내년에는 하이만간 양극재를 생산해서 거기서도 한 5, 600억 매출이 나오고, 그다음에 전극 파운드리에서도 또 한 500억 이상 매출이 나오고, 이러니까 뭐 원래 뭐 한 500억 정도 매출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인데 이게 내년에 한 3배 정도 매출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고속 성장하는 기업이죠. 지금까지는 매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지 않아서 아마 시장에서 각광을 조금 덜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시간이 갈수록 이 회사의 가치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가격 전략은요, 뭐 내일 장중에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거나 아니면 시초가 이하 정도면은 매수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약 92,000원 정도, 손절 가격 한 65,000원 정도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주식도 뭐 내년까지는 그냥 수면제를 먹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수면제 먹을 만한 종목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탑 머티리얼 그럴 만한 종목이다라고 하면서 안정적으로 한번 꾸준히 오래 들고 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명동고래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링크 제공해 드릴게요. 혹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또 오셔서 편하게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도 받아가시고 탑 머티리얼 또 공략주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밤에 원래 무료 방송도 있대요. 또 전문가님 짧게 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에코프로의 현재 실적 발표로 본 그 2차전지 주가 전망. 이것 때문에 오늘 주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불안하신 분도 많고 이럴 텐데, 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어떤 거는 투자했는데 말이야 죽으라고 시세가 안 나고 말이지 손실을 보고 있고 이래서 괴롭다 이런 분도 많은데요. 이게 어떤 주식은 왜 가고 어떤 주식은 죽으라고 안 가냐. 이랬을 때 이 대박 종목과 쪽박 종목의 그 섹터, 업의 본질에 대한 구분을 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는 주가가 잘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는 섹터는 죽으라고 주가가 안 올라가거나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 분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검색창에 또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또 내일의 출연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내일의 라인업 시장에 순응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예병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고정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